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자, 그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앞서 살짝 성남 얘기를 좀 했는데 뒤이어서 조금 더 해볼게요. 한국 프로축구 연맹 구단주를 징계했습니다. 그 구단주는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성남 FC 구단주신데요. 지난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심판 판정 의혹 제기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응답이 49.7%나 나왔어요.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더 나왔어야 됐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기사들 예를 들면 네. 이재명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정치인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신문 일면에 막 쓰고 그러면요, 네. 인터넷 댓글은 90% 이상이 기레기 정신 차려라예요. 연맹이 아니라 연맹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건데. 외래 좀 적게 나왔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 뒤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이제 그 조사 내용이 다른 문항에 보면 네. 72% 정도가 그 비판은 정당한 거다. 그 다음에 그런 거 해야 축구 발전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하튼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53%가 그 징계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기 소위 축구 전문 기자들도 자기들도 스스로 인정해요.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면 이재명의 완승,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재명, 이재명의 작전이었는가, 이런 식으로 써요. 제목도 다 외웠어. 뭐 수없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여서 그럼 잘못했다 그래야지. 네. 이게 제가 무슨 작전을 써가지고 자기들을 되치게 했다. 네네. 처음부터 이런 작전 가지고 한 짓 아니겠냐. 그래서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막 써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요. 네. 아직도 칼 들고 그 한 나라를 왕국을 만들어고 있는 하나의 집단을 산속에서 발견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전혀 세상과 동떨어져가지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나라. 딴 나라. 이게 그 사람들은 저보고 외계인 만난 느낌이래요. 외계인. 그 화성 침공 이런데 외계인 나오잖아요. 뭐 아무것도 생긴 건 뭐 비리비리하게 생긴 게 막 총을 막 나름대로 막 쐈는데 화염이 꺼지고 나니까 완전 무슨 장난감총을 삥 쐈는데 탱크가 싹 녹아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축구계라고 하는 데는 뭐로 야단치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이 폐쇄적인 공동체 거기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이제 그 축구 전문 기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소위 교시하고 말해요. 이번에 이 축구명 사건은 이 언론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대로 연맹이 줄줄줄 따라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징계해라! 그러니까 징계 시작했고요. 징계 사유 바꿔라! 그러니까 또 바꿨고. 뭐 해라! 그러니까 또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심한다니까. 그 감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감경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냐 칼럼이냐 뭐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을 써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제가 그 처음에 오심 내가 피해봤다 우리가 오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썼는데 저녁에 웬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자가요? 왜 그런 거 썼냐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 그런 걸 썼냐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기자가 왜 훈계를 해요? 시장님. 야단치고 말이에요. 화를 내고 막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연맹이요? 근데 하여튼 잘못됐대. 근데 왜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그냥 온통 그냥 이재명 나쁜 놈 정치꾼이 축구에 개입했다 막 이러고
일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스포츠 기자들하고 예, 결탁이 좀 돼 있는 건가요? 연맹이 이 불가금 불가운의 견제 감시 균형의 관계가 아니고 네. 딱 붙어 있는 밀착 결탁이라고 하면 나쁜 표현이니까 또 징계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밀접하게 서로 이렇게 동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적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아, 비전문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또 전화 왔더라고. 그 기자가요? 그 기자도 하고 또 딴 사람도 하나. 그래서 내가 당신네 문화가 그런가 본데 내가 한마디만 하자. 네. 그 기사 써놓으면은 그 인터넷 댓글이 9대1로 당신들 욕하는 건데 창피하지 않냐. 그랬더니 축구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비판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해야 될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축구는 네. 보는 사람이 팬이고 팬이 곧 당신들의 재산인데 네. 내 당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면하고 사냐. 뭐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 네, 네,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관중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 사람들이 거의 뭐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선수, 감독 이런 사람들 막 스포츠지에서 한번 써버리면 네. 죽는 거잖아요.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낮에도 내가 들은 얘기가 네. 일면에 3번만 쓰면 얘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죽는 거 한번 보여준다. 그러다가 이제 안 하기로 했대요.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만 더 키워줬다. 뭐 공격도 안 되고. 네. 뭐 막 써가지고 공격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욕먹고 덩치만 더 커지고. 네. 그래서 이 괴물이다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랬다는 얘기했는데 네. 하여튼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축구가 발전하고요. 네. 비판 감시로부터 예를 들면 단절되어 있는 집단이 어떻게 비판하는 주체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말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네. 끊임없이 지금도 그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일 날 그 축구연맹이 이사회 열어서 징계 처분 재심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장은 참석하지 말아라. 그러게요. 그게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게는 말한 건 아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명예훼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구단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사회를 하기로 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못 오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 원님이 사람 잡아다가 네. 니제를 네가 알렸다. 그래, 니제를 네가 알렸다고 네. 권장 때리면서도 말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최우진 수건. 아니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네. 그런데도 굳이 잡아다가 네. 권장을 치면 니제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마지막으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사실은 이게 그래야 억울합니다. 진실도 발견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징계위원회 이사회에서 해보였잖아요. 네.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내가 재심 청구를 하니까 이사회로 넘어왔는데 네. 기소한 검찰로 넘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사회에서 다시 예. 넘어왔는데 네. 징계심의 대상자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납득할 수가 납득이 됩니까 네. 이게 아니 그 반론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반론권을 보장해줘야죠. 그럼 재심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뭐 아니 근데 반론권을 안 주겠다. 그러면 안 가실 겁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23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자들이 또 가야 될 것 같아. 축구연맹에. 갈지 말지 아직 결정 못했고요. 예. 일단은 제가 공식적으로 반론을 부여해라. 반론권을 부여해라. 반론권을 부여해라. 이게 난 가야겠다. 참석하겠다. 네. 근데 뭐 다 반응이 없으면 네. 그 전날 좀 알려드릴게요. 갈지 말지. 22일쯤? 네, 오후 2시에 한다니까. 네. 오후 2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문 밖에서 뭐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이래야 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나운서로 이상한 방식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문 밖에서. 해야죠. 문 밖에서 문전박대네, 문전박대. 구단주의 문전박대. 문을 잠그나 안 잠그나 봐야지. 참나.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잠금이냐 감금이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잠금이냐 감금이냐 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구단주의시긴 하나 정치인인데 네. 그리고 행정가인데 네. 왜 자꾸 쓸데없이 스포츠에 끼어들려고 하냐. 이거 뭐 정치인이 스포츠에 끼어드는 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연맹 호위 기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연맹 호위 기자들 주장이 그거죠. 왜 정치인이 끼어드냐. 그런데요. 그러면 시민 구단 없애야 됩니다. 시민구단. 시도민 구단의 그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은 네. 시민 세금으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시 또는 도가 네. 자동으로 구단주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구단주가 시민들의 세금을 성남시만 해도 수십억을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운영이 엉망이 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요. 네. 제가 무슨 정치적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는 공정해야 된다. 옛날에 그 승부조작 이런 걸로 스포츠 망한 일이 있다. 그렇죠. 지금 오심 이거 내 피해봤다. 오심 하지 말아야 된다. 공정한 경기라야 시민들이 많이 본다. 그래야 네. 스포츠가 발전한다. 예. 잘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딱 그 안에 정치적인 얘기라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웃기는 거지. 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불공정한 경기 운영은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그게 얘기.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썼어야 되나? 개주가 돈 훔치면 개 망한다. 이렇게 썼어야 되나? 그러면 정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대는데 네. 시도민 구단의 운영 자체가 이제 시장, 도지사 네.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고요. 그 돈 잘 쓰냐. 그다음에 그 시도민 구단이 잘 되려면 내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기 환경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거 요구한 건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준표 지사는요 실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를 도와준다고 한 말인데 그분이 좀 과격하시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홈구장에서 유리한 거는 관중이 많이 응원해서가 아니고 심판 때문이다. 심판이 막 편들어준다 이거 예. 홈 편들 그 얘기예요. 조작한다 이런 얘기고 거기다 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스포츠 토토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 이게. 이게 뭐야? 개발 큰일 났네. 승부 조작한다. 이게. 선수도 승부 개판. 동작, 심판도 승부 조작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건 진짜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징계 안 해요. 내 징계해라. 내가 예. 약 올리려고. 예. 근데 징계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 말이 되냐 이런 네. 체질로. 스포츠 토토 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도 소문이 법조인인데. 그런 소문 가지고 한 거죠. 소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뭐 소문이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는 징계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새누리당이라서 징계 안 하고 나는 새정치라서 징계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네. 연맹과 그 호위 기자들이 훨씬 더 진짜 정치적인 거죠. 왜 거긴 왜 이재명은 죽으라고 펴면서 왜 홍준표는 안 펴는 거예요? 글쎄, 저도 의혹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그 호위 기자들이라는 기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몇 명 있어요. 열심히 쓰더라고. 리드하죠. 그쪽 그 여론을. 예. 참 기자질. 네? 기레기 시대의 기자질하면서 그런 평가받으면 참 불쾌할 텐데. 제가 실명으로 가끔씩 써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반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내 손나팔밖에 안 되지만 네, 손나팔. 나도 손나팔 있다고. 참 여러 가지로. 근데 참 재밌게 정치하세요. 다양한 영역들의 국민적 호기심, 시민적 관심을 요소를 찌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좀 실천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재미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재미.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반격을 아주 격렬하게 하니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원조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왜 그랬냐면 저를 공격을 하는데 종북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근거가 이거예요. 옛날에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하고 선거 연대를 했었다. 네. 그러니까 너 종북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길래 제가 그랬죠. 찾아냈어요. 네. 막 뒤져가지고. 한나라당 박근혜 때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할 때 네. 엄청 연대했어요. 진보당이죠. 민주노동 연대해가 정책 연대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항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원조 종북이네. 네.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대받으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제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뭘 사회 개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기회 네.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야지. 요 동네에서 고일만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표 제 그 삶의 목표라도 그럴까 뭐 네. 그게 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꼬리를 잡을 게는 좀 가끔씩 있거든. 네. 그냥 그걸 잘 활용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아주 지엽적인 현상 속에서 그 본질이 사실 관철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지엽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대응하면 본질에 대한 대응도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 시민단체만 할 게 아니라 각계 요소에서 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이번에 그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에서 그 승객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한 명 있었다는 그 승객이 그렇죠. 아니었으면 모형 비행기, 네. 예?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준다는 회유, 그 회유를 이기고 본인이 봤던 그 진실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자기가 지금 딛고선 현실에서 뭔가 정의를 실천하는 방안을 이재명 시장처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주 위험한 그 현상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열패감. 맞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으면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방의 한 기초단체장에 불과하지만 이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역할에서도 네. 나라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막 추가라고 누르잖아요. 네. 솔직히 페이스북 좋아요 잘 안 눌러준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눌러요. 안 눌러줘. 네. 아까워한다니까요. 눌러줄까 말까. 저 사람이 전에 나 눌러줬나 안 눌러줬나? 네? 이러는 게 사람 심리인데 네. 그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작은 걸 모아서 큰 것만 큰 영향력을 확보하거든요. 네. 좋아요 열심히 누르니까 그 사람도 많이 눌러주잖아요. 나중에. 팟짱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 통해서 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후에 그 상당한 열패감과 패배주의가 전부를 좀 휘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나 이런 답답증이 계속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요. 네. 또 개인의 작은 헌신이라도 모이면 그럼요. 그게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원래 그렇게 발전하는 네, 거지 뭐 맞습니다. 어떤 영웅 하나가 와서 갑자기 휙 바꾸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철학적인 얘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연말인데요. 네. 그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 16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네. 끔찍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인데요. 네. 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뉴스에서 사라졌거든요. 이재명이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된 다음 날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맞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다. 시점은 딱 거기에요. 이거 사실은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인데요. 네. 제가 우리 장 기자님이 그러네 할 얘기 하나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16명이 죽었고요. 네. 27명이 그 구멍에 떨어져 죽은 엽기적인 사건인데 아직도 수사 결과 발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16명이 죽은 대형 참사인데 네.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수사 결과 발표가 안 나왔으니. 수사 결과 발표도 물론 구속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정리해서 수사 결과를 네. 발표를 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직 2달이 넘도록 안 하고 있죠. 2달이 되도록. 진짜 이상하죠? 왜 기자들이 왜 안 쓰고 있지? 이거 심각하네. 네. 수사 다 끝났어요. 끝난 지 내가 알기로는 최소 3주 가까이 넘었습니다. 발표 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네. 수사 자체가 방향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이 공동 주체다. 그리고 이재명이 공동 주체라고 확정되는 순간에 저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시. 상주시.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서상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 진술을 가지고 세상에 공동 주체라고 우겨보다가
제가 문서로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됨, 불가. 근데 그게 딱 확인되고 국민들이 아는 순간,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 기사가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일체 언급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거 봐, 성남시 관계 없지? 라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입건된 네. 처벌 대상,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네, 잘못했고 예, 성남시는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대상에 성남시 관계자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발표조차 안 하는 거다. 한 명도 없어서 네. 성남시 책임론을 그렇게 해놓고 뭐 언론, 경찰 할 것 없이 그렇게 막 온 동네 난리를 쳤었는데 네.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활짝 웃는 사진까지 뽑아가지고 네. 근데 관계 없는 게 확인되면 이게 언론부터 경찰부터 네. 막 우리 비서실장까지 불러서 대질 조사를 2번씩이나 하고 막 네. 그렇게 괴롭혔는데 네.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성남시 관계 없으면 확정되는 게 싫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검찰은 지금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일이라도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예. 웃음나 우리가? 웃기죠. 참.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건 니한테 유리하냐 나한테 유리하냐를 따지지 말고 그렇죠. 그래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네. 절차에 따라서 행사해야지.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난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찌질한 사회가 된 건지 정말 지금, 답답해요. 네. 저는 이제 눈에 띌 정도로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 이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짓은 없었고 그리고 대놓고 저렇게 청와대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뭐 갈피를 잡았어. 요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뭐 가이드라인하고 개입한 거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걸 왜 공개적으로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나저나 지난달 30일에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이데일리 회장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고소인 대리인 고소 대리인 대리인 조사 받는다고 해요. 경찰에 사건이 배당이 돼서 네네. 뭐 남대문 경찰서까지 조사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여기는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언론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성남시를 끌어넣냐고요. 응? 얼마나 급격하게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공동주체라고 경찰에서 진술해가지고 같이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 네. 있는데 공개적으로 회사 사고에 네. 공동주체가 성남시를 뺐다가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쳐가지고 성남시가 공동주체라고 써놓은 걸 4번이나 고쳤어요.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으로도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성남시라고 하는 데가 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00만 명을 대표하는 공식 지방정부인데 네. 이 지방정부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도 이렇게 개떡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징을 해주려고 그래요. 네. 그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10억 원. 네. 아. 배상 청구해가지고 예. 성남 시민의 진짜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우리가 그 참혹한 참사에 네. 법률상 책임이 있냐 없냐 공동주체했냐 안 했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언론사라고 하는 데가 그 문서도 없이 네. 무슨 공무원한테 약속을 받았으니까 공동주체다 이런 소리를 하고 가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프랜카드에다가 성남시 공동주체라고 지들 마음대로 막 써놓고 도용해놓고 그게 증거라고 주장하고 지가 써놓은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라서 네. 여기는 좀 엄중하게 제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꼭 그 교훈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묻는다. 무서워. 제가 국회에서 이거 예. 때문에 무슨 조원진의 무슨 실실 쪼개 사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도 하도 기가 막혀서 진짜 웃었는데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게 하는 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지만 네. 제가 더 웃겼던 게 있어요. 더 기가 막혔던 네. 게 저는 증인이 아니에요. 참고인이었다고요. 참고인. 예. 협조하러 간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죄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공기업 사장이 아니고 임명받은 국가사무를 하는 공기업 사장이 아니고 네. 국정감사는 원래 국가사무실에서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나는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책임자예요. 국가사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100만 명이 뽑은 정부 책임자인데 거기다 대고 어디 소리 꽥꽥 지릅니까?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네. 뭐 이런 게 다 있나. 네, 내가 다른 데 같으면 소리도 한번 꽥 질렀을 텐데 네. 그럼 비난받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참으셨어. 제가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 나온 길에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답답한 얘기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내년 28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정윤회 파문으로 난리가 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대응도 안 돼. 네. 참 걱정이 많은 야당, 제1야당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도 되게 많은데 자 우선 이 전대 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 아직 확정된 것 같지도 않던데. 네. 그리고 뭐 또 뭘 잊어버렸다는 뭐 기사도 있고 그러던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야, 룰이 무슨 의미가 진짜. 있겠어요. 네. 아 정말. 뭐 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거냐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도부를 뽑히냐가 또 뭐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 네. 뭐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나 되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지하는 후보 없으세요? 다 지지해요. 시사해. 요래 살아남아요. 예. 피해가기 전법. 네. 이런 거 배워야 돼. 이해관계도 없는데 뭐 지금 네. 제가 말로 거기 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지방자치 관련된 공약을 내건 후보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중앙정당에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좀 관심을 갖고 뭐 이제 지방 분권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중앙 정치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요.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단식해서 관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봤던 게 맞죠. 이게 잔뿌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국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잔뿌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걸 기반으로 결국 정권 교체가 됐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꽃이 뿌리 우습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요. 네. 잠깐은 이쁠지 몰라도 결국은 존속하기 어렵죠. 그게 지방자치하고 이제 중앙정부의 관계인데 네. 저는 당이 뭐 며칠 전에도 가서 그 말씀 비대위원장한테 그 말씀 드리고 왔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당의 관심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게 민주 세력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진지 같은 건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재정 문제, 네. 불량미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안 가지는데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그렇죠. 예산을 막 파박 출연을 가지고 그렇죠. 쥐어 짜버리는 예. 거잖아요. 뭐든지 이게 네. 손가락 빨고 있게. 난 이게 약간의 정치적 목적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요. 실제로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무력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저희 같은 기자들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교육감들 압박하는 그렇습니다. 거에서 이제 많이 볼 텐데 네. 저는 이 지방 정부들 여기도 똑같은 목적이 관철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관심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국회의원 전원한테 편지도 보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우유값 전가하고 이러는 거 좀 막아라. 금액도 얼마 안 된다. 예. 신경만 좀 쓰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분유값, 기저귀값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막 수백 개를 다 비용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마음만 먹으면 맞거든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네. 그리고 생색도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싸워서 네. 이겨서 생색 낼 수 있는데. 그건 명분도 충분해요. 명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 네. 지방 기초단체장 중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네.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을 한 명, 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겠다. 뭐 이런 안을 정책안을 냈더라고요. 저희야 뭐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좀 그래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 이 개혁 진영, 네. 개혁 진영의 그 현장 교두보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거나 잘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그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이 진영 전체의 손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중앙 정부가 또 지방 정부 없이는 또 안 되잖아요, 일이. 이게 다 사실 손과 발이 돼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 일 역할을 하는 건데. 로봇 갖다 꽂아놓으면 되긴 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관심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그 연대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연정 요새 유행이던데 경기도에서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유행하던데 뭔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 중앙 정부 또 지방 정부 또 중앙당 지역위원회 뭐 이런 것들 간에 서로 그냥 내리 꽂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요 국면에서 최고위원 기초단체장 중에 최고위원 뭐 어떻게 아니 그 당이 지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한 후보의 주장이므로 그럼요. 별로 가능성 없다고 봐요. 별로 정청래 의원 실망하시겠는데 별로 가능성 없다 그러면 아니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네. 당에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최고위원이 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기초단체장까지 돌아올 자리가 없다. 네. 그리고 당이 정말 이 정도 이런 결단을 내리면요 이제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중앙당이 그 기초단체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 당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네, 그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안타까운 대한민국론을 설파해서 또 화제가 좀 되고. 아 그래요? 예. 그 어제 내가 하도 화나서 한번 써놔서. 열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네. 열받을 때 화제가 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수가 기회를 독점하고 대다수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고 또 국민 혈세로 부정부패 일삼는 썩은 관료 또 공정해야 할 권력이 소수 기득권자들한테 복무하는 이 현실 아프다. 아무도 이걸 고쳐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왜 어제 열받아서 이걸 올리셨습니까? 그 땅콩 리턴. 땅콩 리턴. 네, 그걸 보고 소위 이제 지금 고용된 국민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900만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1000만 육박하고 우리나라 그 근로종사 인원이 1800만 뭐 이렇게 네. 본다는데 반을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근로자들을 대하는 소위 그 기업주의 시각을 보니까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독립된 인격체를 본 게 아니고요. 하인, 종 이렇게 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오죽하면 저랬을까. 저 간땡이가 보고도 저렇게 내가 그래서 간땡이라고 써놨어요. 간땡이. 간땡이가 보고도 겁이 없어서 저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 전에 그 사건도 생각나는 거야. 한 대에 100만 원. 한 대에 100만 한 대에 100만 원 그러면 때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 네. 있습니다. 근데 금방 나왔죠. 이것도 뭐 별로 크게 처벌 받겠어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떤가. 이게 경제적 기회, 소위 생산수단. 네. 생산수단을
정말 극히 소유가 전부 다 독점해버리고 거의 대다수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네. 꿈이 없잖아요. 희망, 꿈이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기회가 있어야 뭐, 나도 뭐 해봐야지 이러는데 그거 다 누군가 다 독점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조선이 망할 때 소위 삼정문란, 응? 전정문란, 토지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소수 몇 양반들이 싹 차지해버리고 전부 전원이 땅 다 잃고 그 농로화 다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뭐 세정문란, 군정문란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사비리, 뭐 군수비리에다가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게 유지되겠나 이게. 더군다나 이 나라를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네. 그 황간내시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것도 그 같이 막 놀고 있어요. 막 뒤엉켜 놀고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막 제거하거나 네. 뭐 그러니까, 이걸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즉각 제거했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생기면. 그럼요. 제거하고 죄송하다 그래 보면 끝이지 뭐.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제거해야지 당연히. 네. 그게 자기도 사는 길인데. 근데 편들잖아요. 네, 편 들고 뭐 그게 뭐 잘못됐냐. 그 왜 소문냈냐. 딱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집단의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모든 면에서 진짜 심각한 위기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한 거예요. 애도 안 난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런 거 하나 나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뭐 50명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할 소리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얼마 부족하다 그런데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 대해서 제 일하는 출산율을 높여서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외국인 근로자 수입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사고 방식이 너무 끔찍하고 이거를 창피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열한 상태가 된 그래요. 거예요. 예. 천민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울 정도 네. 수준에. 그것도 너무 그건 너무 좋은 표현, 좋은 표현이야. 온화한 표현이야.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나서 한번 써봤죠. 연말은 다가오고 날은 춥고 내일 영하 12도 떨어지고 그 이튿날 13도 더 떨어진다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꼴랑 한 달에 100만 원 받아봐야 그걸로 난방비도 생활비도 잘 안 돼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너무 많고 노동자들이 도저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어서 쌍용차, C&M 노동자, 코롱 노동자들 다 길거리로 또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되고 있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열패감, 패배주의 뭐 이런 게 지금 다 만연해 있고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여서 끌어내려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기득권 그룹과 그 기득권을 제어하려는 새로운 그룹들 사이에 네. 이제 경쟁이 언제나 벌어지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이 경쟁, 아주 극렬하게 말하면 전쟁, 제일 중요한 건 구심점이죠. 네. 지휘 그룹이 필요한데, 네. 이 지휘 그룹이 뭐 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당이 우왕좌왕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든지 네. 또는 없어 보인다든지 네.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대중들은 힘을 잃어버리죠. 지금 좀 심하면 자포자기. 근데 어떻게든지 추스려서 진영을 다시 갖추고 또 의지도 만들어서 전진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한 개인의 몫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죠. 네. 물론 개인도 뭐 개인 나름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큰 사람이 뭘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가끔 이제 표 계산을 네, 해요. 네, 네. 투표율은 50%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표 가치가 있다. 근데 이 2표인데 이 2표가 예를 들면 상대방을 설득을 하면 곱하기 4다. 곱하기 2다. 4표다.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해서 한 동조한 사람 한 명만 끌어넣어서 투표를 해버리면 4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열흘에 한 명씩만 했다. 네. 내가 100명 했다고 400표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아는 얘기들을 또 네. 잘못된 얘기들을 내가 아는 사람이 최소 150에서 200명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많으면 1000명. 네. 그다 문자로도 한번 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SNS 페이스북 열심히 해서 그거 알리고 네.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말 안 들어주거나 좋아요 좀 눌러줘서 네. 동조자도 끌어들이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1000명이 됐다. 네. 근데 한 사람이 1000명한테 전달할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메시지 한 개가 옛날로 치면 찌라시 한 장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인물 한 장. 유인물. 그 예. 유인물 옛날에 그 하나 그 만들려고 철필 막 긁어가지고 막 몰래 찍어가지고 200장 들고 5명이 나가면 내 놈은 잡히고 한 놈 겨우해서 옥산에서 전봇대 하나.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법 경찰이 그 중에 절반은 주워버리고 네. 절반은 날아가고 그 중에 몇 장 겨우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그 치열한 투쟁을 했는데 네. 지금은 한 장 팔로워 한 명 늘려서 네. 트위터 한 번 하면 한 명한테 찌라시 한 장 더 던지는 거잖아요. 유인물 하나. 이거를 1000명한테 도달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을 조직했다 그러면요. 네. 100만 명이에요. 네. 그러네요, 진짜. 와. 쉽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한 사회고 네. 또 정보 전달도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몫이 엄청 커진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 혼자서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내 혼자서 정말로 10명만 설득해가지고요. 한 1년 준비해서 정말 1000명씩 한테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1000명을 내가 만들어내면은 네. 100만 명을 내가 우리가 정보를 종편에 대항하는 100만 명한테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갖는 거예요. 네. 그거 자,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종편에 대항하는 100만의 저항력을 네, 조직하는 손나팔. 우리가 되자 손나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도 대신 고쳐주는 것은 없다. 누구도 해주잖아요. 네, 네.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없다. 고로 이 팟짱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스스로 내가 선 땅에서 뭐든지 뭐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팟짱 청취자들끼리만 마음 먹고 말이에요. 네. 한 1년 준비하면요. 종편 서너 개 정도는 우습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날이 올까요? 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같이 듣는 사람들만 내가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정말 내가 들은 얘기 전달해준다. 종편도 식당에 가 강제로 틀어놓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듣기로 예. 듣고 자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식당들 너무 많이 틀더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만 된다고 치고 네. 청취자. 예. 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예. 10만 넘어요. 그냥 그 중에 100명씩만 전달해 주자고 이 청취한 사람들이 네. 지금 이거 문제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1000만 명이 10만 명이니까 1000만. 네. 그러면요 KBS예요. 진짜로니까. 갑자기 되게 쉬워져 영향력이. 그러면요. 근데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행동하는 사람이냐 안 하느냐. 그래서 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손나팔. 손가락. 네. 어느덧 저희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집무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더 재밌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고. 네. 이제 연말인데 아마도 내년 돼야 시장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말 바쁘셔서 팟짱에 또 더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녹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하여튼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몫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 단 몇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뭘 한 거 아니에요. 결국 한 사람이 시작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역사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을 좀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꿈꾸는 세상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작은 실천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녹음 되고 있어요. 너무 후지지요. 후지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